제가 그래도 하루에 1일 1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칼로리 계산이 된 거라서 탄수화물도 이거 제로 칼로리고 하루 한 끼 먹는데 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칼로리, 뭐 당 이런 거 제가 제한하면서 먹고 있어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옳지 않은 식습관이네요. 다이어트를 위해 1일 1식을 실천한다는 그녀. 남들보다 늦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특별한 사연의 주부를 찾았습니다. 이야, 10시인데. 어이구, 새벽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연달아 하품만 하던 박의선 씨는 다시 소파에 눕고 마는데요. 어제 힘든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강아지가 몸을 핥으며 일어나라고 깨워보지만 미동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겁니까? 이야, 이거 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소파에 누워서 도통 몸이 개운하진 않아 보입니다. 계속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유, 어떡해. 힘겹게 몸을 일으킨 후에도 계속되는 하품. 도통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모양입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세요? 몸이 딱히 뭐 안 좋은 건 아닌데 매일 자도 피곤해요. 그래서 막 오후까지 늦게까지 잘 때도 있고 일어나는 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일어나신다. 아이고. 천근만근입니다. 연신 하품을 하며 그녀가 향한 곳은 주방에 약통이 있는 곳. 뭔 약이 이렇게 많으세요? 당뇨약, 고지혈증, 또 혈압, 간 수치 내려주는 약, 또 위장도 안 좋아서 위장약, 또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너무 많아서 이제 모르겠어요. 외우지도 못해요. 결국 빈속에 여러 개의 약을 한꺼번에 털어넣는 그녀. 의선 씨는 어쩌다 이렇게 많은 약을 먹게 된 걸까요? 약이 쌓여 있으시네. 이게 살찌면서 제가 이제 시작됐죠. 제가 130kg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찍고 또 그 뒤로 이제 40대 초반 올라오면서부터 막 몸이 여기저기 막 아프더라고요. 고혈압, 뭐 당뇨병, 고지혈증, 뭐 이제는 간 수치까지 안 좋다고 하고 뭐. 그래서 병원에서 선생님이 좀 살 좀 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진짜 심각하구나. 그래서 인지하고 조금 뺀 거예요. 조금 뺐는데도 아직도 멀었죠. 비만이 되면서 높아진 혈당.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살을 뺄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요. 결혼 전까지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야, 예전 모습과 지금 정말 많이 다르군요. 하지만 마음과 달리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뭐 임산부인 줄 알겠네. 특히 복부 비만이 가장 문제. 막 비만이 이렇게 되고 나서 혈당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어느 날 간 수치까지 막 엄청나게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당뇨하고 간하고는 연관이 많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혈당만 높을 때는 그렇게 피곤한 건 몰랐는데 간 수치가 지금 높다고 하고 나서 그 뒤로는 보면 삶의 의욕도 없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요. 결국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 걷기 운동을 실천했는데요. 사실 저 정도 속도는 살을 빼기에는 너무 느리고요. 근데 또 강하게 하려면은 무릎에 지장이 가니까 결국은 아쿠아로빅 같은 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체중은 더 증가.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뚱뚱하고 막 이렇게 비만이라는 게 밖에 나가기도 창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이렇게 간 수치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누가 들으면 막 저 여자 막 뚱뚱해가지고 술도 먹는 거 아니 술도 저렇게 얼마나 먹길래 간까지는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술은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제 간 수치가 막 큰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위험하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간 수치 나쁘다는 거는 막 술 많이 드시는 아저씨들한테만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간 건강이 나빠진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다양한 증상들. 혈액순환도 안 되니까 이제 온몸이 또 뭐 저리고 쑤시고. 아이고. 땡땡 부으시나 보다. 아, 저 파스 붙이는 것도 뭐 사실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육통에 시달리는 것은 기본, 피부까지 나빠졌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피부는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뭐 때문인지 피부까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더 밖에 나가기도 싫고 막 피부가 이러지니까 친구들도 만나는 거가 꺼려져요. 그렇다면 평소 그녀의 식단은 어떨까요? 요즘은 손수 식사를 차려 먹는 것도 힘겨워 혼자 있을 땐 주로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데요. 아하. 배달 어플을 또 하하, 저런 또 유혹을. 오늘 그녀가 시킨 메뉴는 뭘까요? 맛있겠다. 바로 햄버거 세트입니다. 체중 감량을 해야 하는데 고칼로리 햄버거라 괜찮을까요? 제가 그래도 하루에 1일 1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칼로리 계산이 된 거라서 탄수화물도 이거 제로 칼로리고 하루 한 끼 먹는데 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칼로리, 뭐 당 이런 거 제가 제한하면서 먹고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면서 하루 한 끼니 드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갑자기 저혈당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 그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지금 뭔가 좀 계획을 자부심을 느끼는 세우신 것 것 같은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옳지 않은 식습관이네요. 다이어트를 위해 1일 1식을 실천한다는 그녀. 하지만 오늘 소화가 잘 안 되세요? 네, 전에는 진짜 소화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됐었거든요. 근데 살찌고 간이 안 좋아서 그런가? 언제부터 이렇게 소화가 안 돼요, 이상하게. 소화가 또 이렇게 잘 안 되면서 또 살은 왜 이렇게 찌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답답해. 이제는 소화제를 집안 곳곳에 준비해둔 상태인데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제까지 섭취해야 안심이 될 정도. 그녀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날 의선 씨가 정기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각종 대사 질환은 물론 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후 병원 찾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간 초음파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간하고 콩팥의 밝기를 비교해서 간에 지방간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크게는 3단계로 나눕니다. 경도, 중등도, 심각. 이 정도면 중등도에서 심각 정도 단계에 해당하는 지방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의선 씨의 지방간은 심각한 수준. 혹시 복부 비만이 영향을 준 걸까요? 전문의와의 상담을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혈액 검사한 것도 결과를 보면 여전히 간 수치가 높습니다. 간에 있어서 염증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당뇨 정밀 검사 수치가 지난번보다도 오히려 더 올랐어요. 당뇨가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가 정상범입니까? 일단 6.0 미만을 저희가 정상으로 보는데요. 네, 14.1이면 상당히 높네요. 간이 침묵의 장기라는데 이렇게 병원 와서 검사해보니까 너무 안 좋다고 얘기하시니까 막 겁나고 또 다이어트도 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많이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뭐 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쉽게 내 마음대로 빠지거나 이러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너무 막막해요. 네, 지방간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진 사연 만나봤습니다. 야, 정말 그 체중이 증가하면서 질병이 하나둘 늘고 지방간까지 생겼죠. 근데 보니까 이게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저도 지방간 이름만 들어봤지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몰랐거든요. 네. 정상적인 간에는 지방이 5% 미만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방간이라고 하면 간 무게의 5% 이상의 지방이 간에 침착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네. 특히 지방 중에서도 중성지방이 간세포에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지방간은 음식물을 섭취해서 생긴 지방질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간 모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 형태의 간질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간은 보시는 것처럼 간에 지방이 침착되어서요. 전체적으로 노란 빛을 띠고 또 이렇게 비대해지게 됩니다. 화면 속 주인공처럼 비만, 인슐린 저항성,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지방간을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얼마 전 발표된 국내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사 이상 지방간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고 또 사망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지방간도 어마무시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지방간이 간암까지 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건강한 간이 간암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지방간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건강했던 간에 지방이 불필요하게 쌓이게 되면서 지방간이 되고 이를 방치해 염증이 지속되면 지방 간염이 생깁니다. 네. 또 간 손상을 일으켜 섬유화로 간경변증 상태가 되면서 결국 간이 딱딱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종양으로 변하는 간암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